그러면 이제 수업 들어가 볼게요. 일단 페이지를 책을 먼저 볼 건데 페이지를 먼저 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페이지가 157페이지예요. 탁현준 씨가 제작을 한 157페이지에 모두 사이트에 대한 내용을 가볍게 먼저 보고 수업 들어가죠. 네이버가 제공하는 무료 모바일 홈페이지 모두 제작을 위한 준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개인화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도구를 제작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모두 서비스예요. 이 모두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HTML을 알아야 됐고 되게 좀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유지 관리 비용도 꽤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 모두 홈페이지는 굉장하게 일단 모듈만 가지고 제작을 하기 때문에 HTML을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모두 사이트예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제공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따로 유지관리비가 들지 않는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사이트는 한 아이디당 3개까지 만드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내가 모두를 잘 만들어서 친구한테 선물하는 것도 가능하고 예를 들어 선물을 해준 것을 내가 관리를 계속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만 만드시면은 굉장히 여러모로 괜찮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모두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도요? 죄송해요. 온도를 올린다는 게 아예 꺼버렸네. 한 25도 정도 맞춰놓을게요, 일단. 자, 네이버 측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모두의 특장점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누구나 네이버 아이디만 가지고 있으면 제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식점, 숙박, 쇼핑몰 등 업종 맞춤형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모바일 홈페이지를 완성할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언제 어디서든 PC는 물론 모바일 기기에서도 모바일 홈페이지를 클릭 몇 번만으로 수정 및 완성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네 번째로는요. 누구에게나 알릴 수 있는 검색과 지도 등록을 통해서 제작된 모바일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노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홍보와 판매를 한 번에 할 수도 있고 상품 판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어랑 연결을 해서 손쉽게 나만의 쇼핑몰 구축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여섯 번째로는 무료 통계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매달마다 이제 레포트를 보내주기도 하고요. 모두라는 사이트 안에서 쿠폰을 만드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쿠폰이나 이벤트 공지도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바로 가능하다라는 게 모두의 특징과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홈페이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그랑은 달리 어떤 최적화 기능이라든지 이에 대한 어떤 저품질에 걸릴지 아닌지 그 스트레스 같은 게 없다라는 것도 되게 좋은 그런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블로그만 딱 있는 것보다 기업에서는 홈페이지를 좀 갖추고 있는 게 그래도 조금 더 체계적이어 보일 수 있고 전문적이어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일단은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요 모두라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이버 모두라는 모바일 홈은 PC나 모바일에서 모두 최적화가 돼서 노출에 효과적이기도 하고요. 네이버 측에서는 이 모두 홈페이지를 네이버 검색 결과에 먼저 노출을 시켜서 효과적인 검색 유입을 보장하는 노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또 모바일 홈페이지 서비스는 개인이 키워드를 4개나 선정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스토어판과 연결되고 그리고 네이버 지도로 경로 연결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예약 기능도 살짝 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마케팅 툴들도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손해볼 곳이 없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런 모두라는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8월 달에 결혼을 하겠다고 청첩장을 보내왔어요. 모바일 청첩장을 보냈거든요. 네, 그게 모두로 이렇게 보내줬더라고요. 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혹시 가실 분은 가셔도 되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 갈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 경우라서. 어디세요? 네? 한강 어디서 한대요? 어디요? 한강이 어디서 한대요? 스몰 웨딩을 하나 봐요? 한강. 네. 네, 제 친구가 이렇게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모두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제 친구가 일본인 남자친구랑 결혼을 해요, 이번에. 그래서 청첩장을 이렇게 제작을 했더라고요. 아, 이쁘다. 네, 마사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죠. 8월 11일 날, 토요일 날 압구정로 쪽에 있는 어디에서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위에 보면요. 밑으로 일단 더 내려볼까요? 마사토랑 효주한테 각각 전화를 할 수도 있게 해놓았고요. 그리고 포토로 가보면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결혼 사진을 올려놨어요. 귀엽죠? 네. 제가 귀여워서 대학교 친구인데 되게 좋아했던 친구 중에 하나예요. 자, 맵으로 가면은 어디에서 결혼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보면은 자동차로 내비게이션으로 연결이 돼서 실제 이제 거기 가려면 내비로 이렇게 연결해서 가시는 것도 가능해요. 또 모바일 환경이 별로 안 좋아요. 아잉, 에이, LTE로 가야겠다. 네, 어쨌든 자, 메시지를 남기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게시글을 남길 수도 있게 그렇게 되어 있죠. 실제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혼식 지금처럼 청첩장을 보내거나 아니면 생일 파티 초대장이라든지 돌잔치 초대장 이런 것들도 이렇게 모두라는 사이트를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기업의 홍보 목적이 아니라 간단하게 어떤 전시회가 있을 때 그런 때 이렇게 간단하게 안내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게 바로 모두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거창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니까 어렵지 않게 다가가셨으면 합니다. 자, 무엇을 말할 것인가? 마케팅 기본 잡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케팅을 하려면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하면 좋을지 한번 보자라고 되어 있죠. 159페이지 넘겨서 보시면 160페이지 부분에서 마케팅 전략 수립을 돕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기존에 내가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 나는 이런 부분들이 만족을 시켜줄 수 있다라는 걸 알려줘야 사람들이 더 좋아하겠죠. 그래서 그런 니즈라든지 그런 것들을 따져서 마케팅 하실 때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아무래도 나중에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만 하는 거는 실제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그런 좀 막연한 생각들을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마인드맵이라는 거거든요. 마인드맵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를 가운데 A4용지가 있을 때 그 A4용지의 가운데다가 적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뻗어나가는 생각들을 가지치기 형식으로 적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6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엑스마인드를 이용한 마인드맵 해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R마인드맵도 있고요. 굉장히 마인드맵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프로그램을 써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정리할 때는 그냥 A4용지랑 그리고 펜 한 자루 그렇게만 있어도 충분히 아마 생각 정리하실 때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요거 내용을 보면은 소매장 운영을 위해서는 일단 재정관리나 인력관리, 세무관리, 마케팅, 판매, 경영전략, 고객관리가 필요하겠다. 그럼 재정관리를 할 때는 수입이랑 비용이랑 원가 계산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뿌리를 뻗어나가는 게 바로 마인드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16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종이와 3색의 필기구만 있으면 언제든 가능하다라고 해놨죠? 네. 마찬가지로 PC가 있으면 PC에서 마인드맵을 해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종이랑 펜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마인드맵이 가능하시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163페이지 이제 모두 들어갑니다. 자, 모두라는 홈페이지는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제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모바일인가 PC인가에 따라서 기기 특성상 화면에 보여주는 조작 버튼이나 UI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모두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브라우저는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바일 체제로 좀 연결이 되는 것들은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조금 제약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버그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크롬에서 이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열 거예요. 크롬을 열고 모두라고 쳐보시겠어요? 모두. 그 밑에 거예요. 찾으셨어요? 모두 느낌표? 짠! 바로 들어가죠. 자, 모두라는 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누구나 쉽게 무료로 만드는 홈페이지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나도 시작하기랑 사용 방법 영상 보기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영상을 봐볼까요? 가죽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방촌에서만 벌써 3년째 하고 있네요. 나름 장인 정신으로 하고 있는데 옆집에서는 공방인지 처음 하셨다고. 제가 가죽만 하는 사람이라 마케팅 이런 거 잘 몰라요. 근데 친구가 요즘은 마케팅을 해야 한다면서 모두를 알려주더라고요. 홈페이지도 무료로 간단히 만들 수 있고 검색에도 잘 나온다고 하네요. 그럼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이미 구성되어 있는 기본 템플릿을 선택하면 쉬워요. 가게를 알리는 소개글을 쓰고 제품들 사진을 이렇게 등록하고 한번 미리 보기를 해볼까요? 뭔가 그럴듯한데요. 이제 홈페이지 필수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을 누르시면 홈페이지 완성. 검색에 노출될 수도 있는데요. 정보관리에서 검색 노출을 누르면 이렇게 내가 만든 홈페이지가 바로 나와요. 와, 드디어 내 홈페이지가 검색에도 나오네. 자, 이제 홈페이지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이트 통계 기능을 이용하면 방문자 수, 요일별 방문자, 그리고 어떤 검색어로 유입됐는지도 볼 수 있고요. 내 QR코드가 생기면 인쇄해서 홍보할 수도 있습니다. 스토어판과 연결해서 제품을 소개하거나 팔 수도 있고, 쿠폰 이벤트 기능에서는 직접 쿠폰 할인을 만들 수 있어요. 제품 문의가 오면 이렇게 소비자와 직접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손님들이 답장 빠르다고 엄청 좋아하세요. 홈페이지 수정도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어 편리한데요. 바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수정하세요. 지도 등록을 하고 경로까지 써드리면 쉽게 찾아오시고요. 스케줄 관리도 휴대폰으로 이렇게 내 가게의 교육 일정도 알릴 수 있고, 해보니까 쉽고 편하죠? 그래도 어려우시다고요? 모두 교육센터에 가셔서 무료로 수강해보시면 더 쉬우실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이 진짜 쉬워요. 자, 초콜릿 가게에서도 이렇게 한다라는 거고요. 동네 공방에서 이렇게 만들어서도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갤러리 같은 데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장 같은 데서도 외부 전경이나 요금 가격표도 내놓을 수 있고 실시간 예약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템플릿이 다 제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드는 템플릿만 골라서 거기다 사진하고 그 내용만 채워 넣으면 돼요. 그럼요. 그리고
검색하려면 그 홈페이지 명 뒤에다가 @만 이렇게 붙이면, 골뱅이만 딱 붙여서 검색하면은 바로 얘만 딱 검색을 해볼 수도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저희 학원 이름을 딱 적었잖아요. 그때 보면은 사이트가 쭈루룩 떴죠. 근데 얘만 딱 검색하고 싶으면 뒤에다가 골뱅이만 붙이면 얘만 딱 나와요. 자, 그러면 얼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이제 로그인을 좀 먼저 해볼게요. 아이디랑 비밀번호는 네이버의 아이디, 네이버의 비밀번호를 적으시면 되세요. 그러고 나도 시작하기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게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모두 시작하기라는 이 동그라미 버튼을 또 한번 누르면, 저는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아서 그런데 조금 삭제 좀 하고 들어갈게요. 홈페이지는 3개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자, 나도 시작하기에서 모두 시작하기를 딱 누르면 이렇게 아마 뜰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 톡톡으로 안내받기, 메일로 안내받기 뭐 2개 다 눌러도 되고 그대로 그냥 확인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에 딱 맞는 구성을 추천합니다 라고 뜰 거예요. 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이미지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으세요? 지금은 그냥 5개 이하로 해놓을게요. 지도 위에 표시될 장소, 오시는 길이 있는 홈페이지를 제작하시나요? 지금 일단 얘를 눌러볼까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사용 중이세요? 네 해놓으면 SNS 연결하는 창이 더 뜬다라는 거고요.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요거 해놓으면 샵이 뜨는데 우리 아직은 스토어판 만들진 않았으니까 아니오로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을 누르면 요렇게 추천 템플릿을 고를 수 있게 나옵니다. 되게 다양한 템플릿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진은 우리 카페를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준비를 한 사진이기 때문에 음식점 카페 쪽으로 가서 확인을 할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좀 해주세요. 자, 그러고 나서 보시면은 이렇게 구성 요소 추가하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보통 이 위에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템플릿이 구성이 돼서 나올 텐데, 이런 템플릿이 구성이 돼서 나왔을 때 꼭 다 채워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필요 없는 거는 제거하거나 필요한 거는 더 꺼내서 넣을 수가 있어요. 해서 만약에 시설 안내라는 어떤 페이지를 골랐다면 그 페이지에 선택을 했을 때 왼쪽에 이렇게 구성 요소가 있고요.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구성 요소를 선택을 해서 넣으면은 이렇게 버튼이나 이미지 같은 걸 마음대로 추가하고 편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성 요소 중에 안 쓰는 거는 삭제하실 수도 있는데 구성 요소들이 다 이렇게 모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 모듈을 선택을 하면은 맨 오른쪽에 쓰레기통 모양이 삭제하기예요. 그리고 여기 위쪽에 보시면 페이지 명이 적혀 있는데 이 페이지 명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페이지가 오시는 길하고 행사 일정이 있을 때 얘랑 얘를 순서를 바꾸겠다,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지를 같이 이렇게 묶어서 두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설정이 여기 페이지명 옆에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으로 있을 건데요. 이 페이지를 눌러보시면은 페이지를 복사하거나 페이지가 안 보이게 숨기거나 아니면 페이지를 삭제하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페이지를 더 추가하시고 싶으실 때 오른쪽에 보시면 페이지 추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은 여러 가지 페이지 중에 어떤 페이지를 추가할지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를 하나로 묶을 수도 있고 그것을 풀을 수도 있어요. 이따 묶어도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가볍게 튜토리얼은 다 진행이 됐고 X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으로는 되게 복잡해 보일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진행을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일단 위쪽에 보시면은 홈페이지 1 해가지고 이렇게 임시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URL을 입력해주세요. 옆에 보시면 동그랗게 이렇게 정보 수정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과 이 밑에 홈페이지 정보의 정보 수정은 똑같은 버튼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의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홈페이지 필수 정보를 입력하는 메뉴가 뜰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 것들은 필수 입력 사항이기 때문에 꼭 적어주셔야만 넘어가는 것들이에요. 자, 일단 홈페이지 명부터 입력을 해보죠. 지금은 내가 어떤 카페를 차린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가볍게 한번 이름을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옆에 킬리만자로라고 되어 있어서 그냥 이거 적을게요. 뭐 맘대로 적으세요. 어쨌든 15자 안으로만 적어주시면 되고 나중에 마케팅 하실 때는 당연히 이름을 정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인터넷 주소인데 인터넷 주소는요 원하시는 URL을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나중에는 마케팅 하실 거 그 이름을 적게 되겠죠. 한글은 안 되고 영어랑 숫자를 섞어서 만드시거나 영문으로 만드시면 되세요. 다만 이건 주소다 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거, 그러니까 똑같은 주소로는 넣을 수가 없으실 거고요. 아마 겹치지 않는 주소 안에서는 가능하실 겁니다. 자, 서브 도메인은 3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고 나오네요. 킬리만자로 좀 이상하다. 그냥 이렇게 적을래요. 원하는 URL 좀 촌스럽긴 하지만 커피러분 있나봐. 그죠? 사용할 수 없대요. 아이, 아쉽다. 그러면 뭐 1이라고 하나 더 붙이죠. 뭐 URL이 있는 거는 이렇게 있다고 떠요. 그럴 때는 숫자 몇 개를 적거나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시고요. 우리가 나중에 인터넷 주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인터넷 주소는 지금 적은 이 URL에다가 뒤에 .modu.at까지 적힌 것까지가 인터넷 주소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개인 도메인이 있으면 개인 도메인을 연결하시는 것도 가능한데 모두 같은 경우 굳이 개인 도메인을 연결해서 쓰지는 않으세요. 혹시 그래도 원하시는 분은 연결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대표 이미지 옆에 이미지 올리기라는 버튼 있죠. 여기를 눌러서 아까 전에 제가 제공해드렸던 이미지 중에 아무거나 그냥 집어넣어 놓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 올리기를 눌러보면 위쪽에 PC 사진 추가라고 있을 거예요. 자, 요걸 눌러서 바탕화면에 제가 옮겨드린 커피 판매라는 폴더 안에 있는 사진 중에 마음에 드시는 사진 아무거나 넣으세요. 지금은. 자, 그리고 이미지 등록하면 여기 이제 이미지가 이쁘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설명을 적을 거예요. 홈페이지 설명은 5자 이상 입력해주세요 라고 하고 최대 30자라고 적혀있죠. 자, 이 홈페이지명과 홈페이지 설명이 어디에 뜨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다가 제가 한일컴퓨터학원을 치어볼게요. 자, 이렇게 쳤을 때 여기 사이트명 요거 있죠. 이게 바로 여기 있는 홈페이지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 밑에 홈페이지 설명 있죠. 얘가 요 밑에 국비지원 과목별 실무교육 해서 제가 적어놓은 이 부분 있죠. 이게 바로 홈페이지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커피향 가득한 카페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을게요. 그냥 맘대로 적으세요. 어차피 지금은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나중에 이제 마케팅 하실 때 잘 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분류 부분인데요. 업체 홈페이지, 개인 홈페이지, 기관단체 문화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업체 홈페이지면 업체 홈페이지, 개인 홈페이지라면 개인 홈페이지, 기관 단체 문화 홈페이지면 기관 단체 문화로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고르는 거에 따라 분류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 홈페이지다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메뉴가 나오고, 업체 홈페이지다 하면은 또 분류가 다르죠. 지금은 그냥 업체 홈페이지에 카페 음식 쪽으로 가서 분류를 그냥 카페라든지 그런 걸로 좀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는 네이버 검색 노출 해가지고 있는데 아직 공개를 못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 공개는 조금 있다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공개하려고 보면요, 홈페이지 내용을 구성해 달라고 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설정하셨으면은 옆에 전화 톡톡이라는 메뉴를 한번 볼까요? 자, 전화 톡톡에서는 전화를 연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전화번호 입력을 하고 노출을 하면은 그 전화번호가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전화번호를 노출해 놓으면은 실제로 많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네, 저장하고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전화번호를 적고 일단 노출을 시켰을 때 저희가 일단 실습용으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마케팅 회사들에서 많이 전화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번호 그냥 아무거나 좀 적어주세요. 뭐 1, 2, 3, 4, 5, 6, 7, 8이라든지 뭐 그래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요거 연결되는 거 한번 봐야 볼 거니까 노출 안 시키자고요? 뭐 그래도 되긴 하겠지요. 나중에는 비즈넘버라는 걸 활용을 해보셔도 되세요. 그럼 비즈넘버가 만약에 설정이 되면은 전화 걸려진 걸 가지고 통계를 또 내주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비즈넘버 궁금하신 분은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고객 전화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라고 돼 있죠. 나중에는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가볍게 말씀만 드리고요. 톡톡 채팅해서 톡톡 사용하기 있어요. 요거를 연결을 해 놓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홈페이지로 문의사항을 받을 수도 있어요. 다만 지금 눌렀을 때는 아직은 우리가 홈페이지를 구성한 게 없기 때문에 공개로 변경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다 구성하고 나서는 톡톡 연결하실 분은 연결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설정하셨으면 동의하기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홈페이지가 저장되었습니다. 확인 뜨고 닫기 하시면은 일단은 가장 기본 정보는 들어간 상태가 되죠. 자, 밑으로 조금 내려서 보면은 이 부분에 이제 모바일로 이렇게 편집창이 보이는데요. 지금 커피러브라고 제가 이름 지은 게 이렇게 앞에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왼쪽 부분에 보시면 첫 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건데요. 저는 정보형 밑에 있는 샘플 보기를 눌러서 설명드릴게요. 자, 정보형은 일반적인 모든 홈페이지에 적합한 형식이에요. 그래서 배경 이미지를 최대 4개까지 노출할 수가 있고 동영상 연결도 가능한 게 정보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올릴 거다. 그러면은 정보형으로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미지형의 샘플 보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거는 뭐냐면 페이지 배경 이미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홈페이지인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이미지로 홈페이지를 꾸미고 싶을 때 활용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좀 많으실 때 활용해 주시면 예쁘게 보여지는 게 이미지형이고요. 자, 그 밑에 포스터형. 요거는 뭐냐면 꼭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연극이나 영화, 전시 홈페이지라든지 초대장, 청첩장 이런 거 만드실 때는 포스터형으로 만드시면은 조금 더 예쁘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포스터처럼 간단하게 만들 때 활용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 지금 버튼형도 볼 건데요. 버튼형은 앞에 이렇게 버튼들이 쪼르륵 5개까지 배열이 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정보형 같은 경우는 버튼이 여기 좀 보이는 그런 형태고 이쪽에서 이제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정보형은
이미지가 여기 최대 4개가 노출이 되기도 하고 동영상 연결이 된다라는 게 좀 특징이라면, 버튼형의 특징은 일단 버튼이 5개가 이렇게 쪼로록 보이니까는 버튼을 눌러서 설정하기가 되게 편하기는 해요. 그래서 첫 페이지에 이렇게 주요 정보가 보이는 게 버튼형이 되겠습니다. 거의 첫 페이지 모양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내용은 똑같아요. 자, 자유형 같은 경우는 이런 틀 다 싫어, 내가 그냥 다 그냥 만들 거야, 이런 경우에 이제 자유형을 하시는데요. 제일 사실 어려운 게 아무런 틀이 없는 상태에서 만드는 게 제일 어렵죠. 그래서 자유형은 지금 안 할 거예요. 자, 일단 정보형, 이미지형, 포스터형도 너무 간단하니까 안 할게요. 정보형, 이미지형, 버튼형 중에 한 가지만 한번 골라볼까요? 어떤 거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버튼형? 예, 좋습니다. 그럼 저도 버튼형으로 해서 기준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버튼형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일 거고요.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기본 편집과 고급 편집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고급 편집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기본 편집만 하시면 되세요. 자, 옆에 홈페이지 정보는 아까 정보 설정하셨고요. 홈 배경 이미지에 이미지 올리기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홈 배경 이미지는 최대 4개까지 노출이 가능하세요. 한 개만 올리게 되면 고정 노출이 되는 거고 2개에서부터 4개까지는 전환 효과로 노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올리기에서 뭐 일단 한 4개 정도 그냥 맘대로 골라보죠. 자, PC 사진 추가해서 1번서부터 저는 그냥 4번까지 들게요. 연속된 거 넣으려면 Shift 누르는 건 아시죠? 자, 이미지 등록하면은 이미지가 등록이 돼서 이렇게 떴을 거고요. 내가 이게 어떻게 뜨는지 이제 좀 궁금하다. 그러면 여기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모바일 미리 보기라고 있어요. 여기를 눌러보시면 모바일 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화면이 전환되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러면 얘가 너무 빠르게 전환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여기 옆에 보시면은 오른쪽 부분에 속도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내가 1.5초 만에 전환되게 하겠다. 요렇게 바꿔주고 다시 여기 가운데 부분에 있는 모바일 미리 보기를 눌러보면요. 아까보다 조금 느리게 화면 전환이 되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서는 홈 배경 이미지 설정하고 저는 속도 설정을 했어요. 근데 요게 홈 배경 이미지를 보았을 때 요 가운데 있는 지금 모바일 창같이 보이는 데는 어느 정도 속도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요 모바일 창 위쪽에 보시면은 모바일 미리 보기라는 버튼과 PC 미리 보기 버튼이 있어요. 모바일 미리 보기는 모바일 상으로 미리 보기를 보시는 거고요. 옆에 PC 미리 보기 같은 경우는 PC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PC에서는 지금 따로 움직이지는 않고요. 모바일상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모양은 PC보다는 모바일이 조금 더 예쁘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홈 배경 이미지 밑에 보면은 추천 컬러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아까 모바일 미리 보기에서도 추천 컬러는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홈페이지에 어울리는 컬러를 일단 네이버에서 뽑아 놓은 거예요. 이런 컬러 어떠냐? 이렇게 말하는 거고, 여기서 눌러보시면 버튼의 색깔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근데 여기 있는 컬러로만 설정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밑에 보시면 직접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를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칙칙한 색은 싫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골라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체크해 두시면 이렇게 버튼을 내가 원하는 색깔로 컬러로 맞춰서 테마를 설정해 주시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버튼 색깔만이 아니라 여기 홈 메뉴에 대한 색깔도 되니까 마음에 드시는 색깔로 골라서 설정해 주시면 이렇게 바꿔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마음에 드시는 색깔 설정하셨다면 이제
홈페이지 반영을 누르면 바로 반영이 되어지는 부분인데, 홈페이지 반영이 아니라 죄송해요. 안 돼요. 아니요, 아직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임시 저장을 하면은 이대로 저장이 되는 거고요. 만약 여기서 내가 선택을 한 거를 그냥 취소하겠다면 취소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아직 반영은 안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소개라는 부분 보이시죠? 요거는 뭐냐면은 여기 지금 소개라고 적혀져 있는 이 부분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제목을 소개 이렇게 적기 싫다. 그럼 여기다가 제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러브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어주시면 여기 제목이 바뀌죠. 밑에 조금 내려서 보시면 소개 공지 한마디 있어요. 여기는 이 커피러브란 밑에 적혀지는 이 부분이 바로 소개 공지 한마디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또 적어 볼게요. 자, 내용을 쭉 적어주시면 되는데 얘가 500자까지 적힐 수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적어주세요. 무슨 내용을 적으시든 상관없고 아무 말 대잔치를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지금은 어차피 연습이니까 가볍게 내가 그냥 커피숍 차린다면 뭐라고 얘기할까? 이런 정도로만 생각해 주세요. 너무 거창하게 적을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버튼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연결을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토어도 지금 안 되어 있고 예약도 아직 안 되어져 있기 때문이고요. 이 부분은 이따가 설정하도록 할 거니까 비워주세요. 자, 이렇게 첫 페이지를 다 만드신 분은요, 하단에 임시 저장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편집하신 내용이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뜨죠? 닫기.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이 현재 저장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걸 왜 중간중간 임시 저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요, 우리가 익스플로러 창에 좀 익숙해 있다가 크롬 창을 쓰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그냥 확 닫아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저장이 안 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 내용은 없겠죠. 그래서 중간중간 임시 저장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일단 이렇게 지금 1페이지 설정은 다 하셨다면 임시 저장 한번 눌러주세요. 자, 되셨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메뉴 창으로 갈게요. 상단에 보시면 홈창 우리가 꾸몄고 그 옆에 메뉴 있습니다. 자, 메뉴라는 데 페이지를 꾹 눌러보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바뀌어서 다시 보이죠. 자, 여기 메뉴 안에서 첫 번째 있는 이 부분은 1단 이미지예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건 2단 이미지 메뉴가 선택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 있는 이 부분은 뭐냐면은 텍스트 메뉴 추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윗부분에 보시면은 메뉴가 있어요. 네, 상품 안내로 여기 떠 있고요. 컴퓨터 문제라니까? 다른 걸 누르셔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고르신 게, 아까 이거 눌렀는데? 그러니까 카페로 고른 게 아니라 템플릿을 딴 거 고르셨어요. 상품 안내에서 보시면 실제 모양은 똑같아요. 글만 달라요. 자, 어쨌든 우리 그래서 요 1단 이미지부터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만약에 필요 없으면 선택해서 제거하면 되는 건데 지금 제거하지 않고 1, 2, 3단, 1단, 2단 텍스트 메뉴 3개 다 한 번씩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있는 1단 이미지 메뉴를 선택해 보니까 오른쪽 부분에 메뉴 가격 해서 나오죠. 자, 1단, 2단 이미지 없으면 여기서 고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이미지 올리기에서 또 모듈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여기를 눌러주시면은 이미지를 등록할 수가 있는데 최대 4개까지 등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PC 사진 추가해서 등록할 이미지 선택하시고 저는 이걸로 잡아볼게요. 열기 하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갔죠? 이미지 등록하면은 이미지가 등록이 되고 옆에다가 제공하는 상품명을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제목 알아서 적어주시고요. 가격 얼마 줄래요? 저랑 똑같아. 10,000원 줄 거예요. 저도 설명에다가 가볍게 설명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아무 말 대잔치를 했어요. 네. 자, 그리고 밑에는 보면 없음, 베스트, 뉴, 추천이 있는데 여기에서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표식이 뜰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혹시 메뉴를 더 추가하겠다 하시면은 하단에 추가하기를 누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메뉴가 더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저는 요거는 1단 이미지 한 개만 확인을 해볼 거니까 이 모듈은 제가 추가한 걸 다시 제거할 거예요. 그럼 얘는 옆에 여기 모듈 끝에 삭제를 누르면 지금 추가한 모듈은 이렇게 삭제가 가능합니다. 자, 1단 이미지 어떻게 뜨는지 확인했으니까 이번엔 그 밑에 있는 2단 이미지 한 번 더 확인해 드려 볼게요. 자, 클릭하면은 2단 이미지가 선택이 되는데 일단 요 밑에 있는 버튼들을 한 번씩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요? 자, 요 버튼은 뭐냐면요, 우리가 모듈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 중에 제일 상단에다가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버튼은 뭐냐면 요 지금 모듈보다 바로 위에 모듈로, 그러니까 순서를 바꿀 때, 얘는 아래로 바꿀 때, 얘는 제일 아래로 바꿀 때, 그리고 요거는 이 모듈을 한 번 더 쓰겠다, 복사를 할 때, 그리고 얘는 삭제를 할 때 쓰는 거예요. 아마 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라서 아마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2단 이미지도 한번 활용을 해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미지 올리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게 떠요. PC 사진 추가를 해서 여기서 또 넣고 싶으신 거를 고르세요. 저는 2번하고 글쎄 6번하고 요렇게를 한번 골라볼게요. 14번도 넣을 걸 그랬나? 뭐 추가할 거면 뭐 13번도 14번도 넣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열기해 보면요, 이렇게 등록을 4개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등록을 해보면 이미지들이 이렇게 메뉴로 4개가 쭈르륵 들어갔죠. 2개만 올려도 되고 4개까지 다 올리셔도 돼요. 제공하는 상품명, 여기는 라떼, 가격은 뭐 6,000원, 뭐 추천 이런 식으로 적고, 제공하는 상품명 요거는 아메리카노, 가격은 4,000원, 뭐 베스트, 얘는 뭐로 할까요? 둘 다 아메리카노 같은데 골라놓은 게, 그쵸? 핸드드립은 옆에 얘 아니에요? 괜히 이걸 골랐나? 그럼 얘 제거할까요? 제거. 이따가 하나 더 추가하면은 4개 짝 맞춰지니까 그렇게 할게요. 아니면 추가 안 하고 이렇게 3개만 놔도 되긴 한데 요 자리가 비니까. 핸드드립 커피, 가격은 8,000원. 몰라요. 자, 얘네는 설명을 적을 란은 없어요. 아까 얘는 이렇게 설명을 적는 란이 있고 조금 더 그러면 되게 커서 보기가 좋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설명을 적는 란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 제거했잖아요. 이거 추가하려면 여기 밑에 추가하기 누르면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PC 사진 추가, 이번에는 아포가토를 올려볼까요? 여기다가는 아포가토 맞나요? 가격은 9,000원. 그래요, 뭐 베스트 이렇게 올려놓죠 뭐.
자, 그럼 이런 식으로 2단형 이미지 올려보는 거 해보았고요. 이번에는 하단에 있는 이 텍스트 메뉴들을 한번 적어볼게요. 어떻게 적히는지 한번 보죠. 자, 클릭해서 보면은 이렇게 제공하는 상품명하고 가격, 그리고 베스트 뉴 추천 이런 거 고를 수 있어요. 그럼 제공하는 상품 콜라, 사이다, 환타, 가격은 뭐 4,000원, 설명 펩시콜라 줄 거고, 사이다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있죠? 칠성 줄까? 펩시 말고 코카콜라 주자.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제공하는 상품명 밑에다가 우유 가격은 뭐 4,000원, 그래서 뭐 서울 우유, 제공하는 상품명 물 가격 1,000원, 에비앙 생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메뉴만 들어있는 것들 본 적 있잖아요. 보통 뭐 커피점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음식점 가보면은 주류들 이런 거 콜라, 사이다, 환타 이런 것들을 이미지로 놓는 경우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런 거 적을 때 활용하시는 그런 메뉴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더 추가도 가능해요. 근데 뭐 굳이 더 추가할 건 없을 것 같아요. 3개만 적어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메뉴를 구성하신 분은요, 우리가 메뉴를 이렇게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도 되고 하나 더 구성을 해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커피 메뉴들을 구성을 했다면 디저트 메뉴가 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메뉴 옆에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페이지를 바로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어디 눌렀냐면 상단의 이 메뉴 옆에 플러스 버튼을 누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지금 올릴 거는 메뉴 가격이니까 메뉴 가격으로 선택해서 페이지 추가를 하면은 이렇게 메뉴 가격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페이지명이 메뉴 밑에 하단에 또 보니까 이렇게 페이지명이 있죠. 여기는 커피 메뉴, 그 다음 여기는 뭐 디저트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눌러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올리는데요. 이미지 중에 보면 케이크 사진 같은 거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올려보죠. 그러고 제공하는 상품명 뭐 벨벳 케이크 가격 10,000원, 설명 부드러운 벨벳 케이크, 모르겠어요. 맛이 있을지 없을지는. 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추가하시려면 추가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메뉴까지 다 완성했으니까 일단 임시 저장 한 번 더 눌러 놓도록 하죠. 자, 그리고 임시 저장 누르신 분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지금 11시 58분이니까 이따가 12시 10분에 시작하면 충분하겠죠? 네, 그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수업 들어가죠. 자, 메뉴까지 했으니까 이제 내부 시설로 가겠습니다. 자, 내부 시설이라는 부분을 눌러보면요, 이렇게 사진들을 쭉 배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나는 만약에 이렇게 하기 싫다. 그럼 선택해서 제거하시면 되죠. 모듈들을 제거하고 여기다가는 내부 시설이라기보단 갤러리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갤러리도 좋을 것 같고 내부 시설도 그대로 좋을 것 같긴 해요. 아니면 인테리어, 요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 구성 요소는요, 저는 어떤 걸 넣고 싶으냐면 전환 효과 이미지를 넣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전환 효과 이미지를 눌러서 그 옆에 플러스를 누르시면요, 다시 여기 모듈이 전환 효과 이미지로 이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전환 효과 이미지 옆에 이미지 올리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내가 이미지를 선택을 하는데 최대 20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금은요, 매장 인테리어를 넣을 건 아니고요, 그냥 1번서부터 10번까지 그냥 넣어보죠.
선택해서 넣으면 이렇게 위에 들어가고 이미지 등록하면은 이미지가 안에 이렇게 들어가지겠죠?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가졌을 거고 여기 보시면요 아랫부분에 플레이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눌러보면은 실제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는 효과가 보이고요. 이때 효과는 사라지는 효과랑 움직이는 효과, 전환 효과 없음 있습니다. 움직이는 효과로 바꿔보면 옆으로 이렇게 슬라이드가 넘어가면서 진행이 되죠. 전환 효과 없으면 그냥 사진이 뚝뚝뚝 바뀌는 거예요. 사라지는 효과는 사진이 이렇게 하얗게 바뀌면서 전환이 되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몇 초 전환 있어요. 그래서 나는 1.5초 만에 전환되게 하겠다라든지 이렇게 맞춰주시면은 이 속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썸네일 사용은 뭐냐면 요 하단 부분에 조그만한 그림들 생기죠. 이런 걸 썸네일이라고 해요. 얘를 체크를 만약에 풀면은 썸네일이 없는 거고 체크를 해놓으면 썸네일이 있는 겁니다. 이 썸네일이 있을 때는 그 썸네일을 눌러서 그 이미지를 바로 먼저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썸네일은 사용해 주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기는 해요. 자, 타이틀이라는 부분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적어 볼 건데 지금 이 화면에서는 안 보이고요. 이미지를 눌렀을 때 이미지를 상세 보기가 뜨거든요. 그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는 뭐 제품 뭐랄까요? 뭐 제품이라고 해도 뭐하고 상세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알아보기 쉽게 좀 적어주세요. 그런 후에 여기 위쪽에 모바일 미리 보기를 눌러서 실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바일 미리 보기를 눌렀을 때 화면이 이렇게 전환되는 게 보일 거고요. 만약에 내가 보고 싶은 창을 누르면 그 창을 이렇게 상세 이미지로 다시 볼 수가 있게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여기 제목 적은 거 있죠? 여기서 상세 이미지라고 제가 적은 거 요거는 이미지를 눌렀을 때 들어가는 상세 보기에서 보이는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 전환은 전환 효과 이미지에서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 구성 요소가 이미지 여러 장 이런 게 올려져 있었잖아요. 그거 제거하고 그냥 전환 효과 이미지로 따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대로 이용을 하신 분은 일단은 이런 거 제거해도 되니까 할게요. 구성 요소들이 채워져 있지 않은 데 남아 있으면요. 작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쓸 거면은 제거를 바로 하시는 게 나중에 헤매지 않는 방법일 거예요. 자, 갤러리 가볍게 넣어봤다면 이 밑에다가는 우리가 글도 적어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버튼을 만들고 싶은 버튼, 글을 만들고 싶으면 글을 적을 건데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요 밑에다가 버튼을 만든 거죠. 그래서 네모 버튼을 해서 전화하기 버튼을 만들었던 거고 저는 그냥 글을 적을 거예요. 그러면 위쪽에 보면 텍스트 있죠. 여기를 눌러서 타이틀 텍스트를 누르면 타이틀을 적을 수 있는 이런 게 나와요. 만약에 바로 이렇게 갤러리 다음에 글을 적기 그러시면 구분선을 먼저 넣어가지고 공백이나 실선으로 띄워주신 후에 텍스트에서 타이틀 텍스트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예뻐 보이기는 할 거예요. 그럼 타이틀 텍스트를 작게 할지 크게 할지 설정하고 정렬 방식을 왼쪽 정렬할지 가운데 정렬할지 설정을 한 다음에 타이틀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뭐 가볍게 이렇게 타이틀 텍스트를 적었다면 이제 그 안에다가 자세한 내용 소개글을 또 적고 싶어요. 그럴 때는 텍스트 중에 본문형 텍스트를 플러스를 누르면 밑에 이렇게 본문형 텍스트를 적을 수 있게 나와요. 본문형과 목록형은요. 앞에 이렇게 목록 형태로 1, 2, 3이나 기호가 달리는 게 목록형이고 본문형은 그냥 본문을 적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내용에다가는 간단하게 적죠. 뭐 어떤 내용을 쭉 적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 글씨의 색깔이 까만색이 싫으시면 회색이나 아니면 더 옅은 회색으로 쓰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밑에다가 또 동영상도 한번 넣어볼까 하는데요. 내가 혹시 동영상을 올릴 게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카페에 대한 어떤 소개 동영상 이런 게 있다면 이 밑에다가 동영상을 더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동영상을 눌러서 동영상 주소를 들어가 보면 바로 여기다가 동영상을 넣는 건 아니고요.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주소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동영상이 여기서 재생돼서 나올 거예요. 우리 기왕에 저번 시간에 유튜브로 올린 것들이 있으니까 그 URL을 집어넣어서 한번 여기 그 동영상이 나오게끔 해볼게요. 물론 카페에 대한 동영상은 아니겠죠? 자, 그러면 이 동영상 URL을 외우고 있지는 않으실 테니 이제 유튜브로 찾아가셔야 될 텐데요. 그러려면 하단의 크롬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바로 보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크롬을 열거나 새 창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크롬 창이 새로 나와요. 그렇게 한 다음에 검색에다가 유튜브라고 적어주시면 우리가 새 창에서 유튜브로 찾아갈 수가 있죠. 그럼 본인의 채널에 있는 동영상을 이용할 거라면 오른쪽 상단에 눌러보면은 내 채널 있었어요. 여기에서 재생하고자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저는 요거네요. 제일 최근에 올린 게, 그죠? 자, 요거를 눌러가지고 여기 보시면 공유 있어요. 그러면 URL이 여기 밑에 보이죠? 복사. 그럼 클립보드에 복사가 됐을 테니 얘는 이제 닫아도 될 것 같고요. 여기 동영상 주소에다가 컨트롤 V에서 확인 누르면 요 안에 그 동영상이 나오겠죠? 네, 내용은 다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동영상을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동영상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 가볍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본인 동영상 찾을 때도 주소를 찾기 쉬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볼 겸 한번 넣어보세요. 밑에 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넣지는 않을 건데 표도 선택해서 표 만들기 편집하기에 가면은 몇 행에 몇 열짜리 표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행과 열은 분할을 하거나 아니면은 행을 합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행에 지금 표를 만들었다면 표에 대한 스타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도 가능하니까 혹시 나중에 도표로 좀 정리하실 분은 활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표는 지금은 만들진 않을 겁니다. 만들려고 해도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될지 좀 애매하죠, 아직? 그래서 표는 지금 안 만들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표 만들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로 보여져요. 일단 모듈은 표는 지금 제가 누른 거라서 삭제해 놓을게요. 자, 어찌됐건 우리는 이렇게 동영상까지만 하나 더 넣어보도록 하고요. 요거 지금 갤러리도 다 완성하신 거면 임시 저장 한번 눌러 두시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동영상 다 올라간 거 제가 확인했다면 그때 이제 쿠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 자, 윗부분에 이제 쿠폰 가겠습니다. 쿠폰을 우리가 직접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쿠폰 이벤트 추가하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쿠폰 이벤트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쿠폰부터 보죠. 자, 쿠폰을 눌러보시면 옆에 쿠폰 이벤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쿠폰은 10개까지 만들 수 있고 홈페이지에는 최대 5개가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홈페이지에 노출이 된 쿠폰을 편집할 때는 일단 지금까지 사용한 쿠폰 수라든지 해당 쿠폰을 지금까지 썼던 고객이 초기화되기 때문에 나중에 쿠폰 쓰실 땐 그 점만 좀 유의를 해주세요. 자, 이제 내용을 적어 볼게요. 자, 내용에다가 아메리카노 사이즈 업 쿠폰. 자, 쿠폰 배경 이미지에 이미지 올리기 눌러서 PC 사진 중에 쓰실 사진 눌러주시고요. 열기. 이게 이제 쿠폰의 사진인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쿠폰 이벤트 무료 할인 쭉 있는데 요거 뭘로 적을지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벤트로 할 거면 이벤트로, 쿠폰으로 할 거면 쿠폰, 뭐 무료 쿠폰이면 무료,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을 거고, 할인 폭이 있으면 할인 퍼센트로 이렇게 넣는 것도 가능하겠죠. 아니면 여기 적을 게 없다, 그럼 여기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그럼 저는 사이즈 업이라고 적어볼게요. 뭐 이렇게 어찌됐건 간에 고르시거나 입력하시면 되겠고, 얘는 상시 노출되게 할지 아니면 노출 기간을 설정할지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시 노출되게 할 거면 그대로 두시고, 노출 기간 설정할 거면 시작일과 종료일을 설정할 수 있는데, 시작일은 13일의 금요일 오늘부터, 종료일은 20일까지 하겠다. 그럼 이렇게 쿠폰에 날짜가 찍힙니다. 그리고 자, 이 쿠폰은 만약 공휴일은 못 쓰게 하겠다라든지 뭔가 그런 제약이 있다면 안내문 적어주시면 돼요. 아니면은 뭐 쿠폰은 결제할 때만 할 수 있다라든지 뭐 마일리지로는 계산을 못 한다라든지 어떤 안내문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공휴일 사용 가능. 저는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네, 그런 것도 좋아요. 더 필요하시면 안내문 추가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 만약에 사용하고 나서 사용하기 버튼을 노출하겠다 하면 요거 체크를 해주시면요, 사용하기라고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매장에서 제출을 하면은 직원이 이제 사용하기를 누르면 그 사람이 이제 사용해서 더 못쓰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쿠폰 개수 제한 없음을 해서 몇 개까지 쓰게 할지 이런 것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쿠폰 개수 제한 없음이면은 누구나 들어와 가지고 일단 사이즈 업은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1인 1회 사용이면은 그렇게 사이즈 업한 사람은 그 다음번에는 못 쓰는 거죠. 그쵸?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만약에 이 쿠폰에 선착순 몇 명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제한을 걸면 돼요. 그러면은 2개까지만 쓸 수 있게 하겠다. 그럼 쿠폰이 2개까지만 쓰고 나머지 분들은 쿠폰을 못 쓰겠죠. 그쵸?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요렇게 지금 만들었고, 홈페이지 노출할 거면 체크 그대로 돼 있는 대로 만들면 되고요. 쿠폰 다 만들 건 없고 그냥 2개 정도만 만들어 보죠. 하나는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자, 그냥 맘대로 만드세요. 나머지 쿠폰들은 제거하겠습니다. 쿠폰 2개만 만들어 볼게요. 그렇게. 자, 얘는 무제한으로 만들었어요. 쿠폰 개수 제한 없이 1인 1회 사용하는 걸로 해 두었습니다. 뭐 반복 사용하게 할 거면 반복 사용하게 해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한 사람을 한 개만 쓰게 할 거면 1인 1회 사용해 두시면 돼요. 궁금하신 분은 옆에 물음표 눌러보시면은 설명이 나오기도 하니까 나중에 혹시 이게 뭔가 싶으실 때는 물음표 눌러서 확인하셔도 되세요. 자, 2개 다 만드신 분은 역시 임시 저장 한번 눌러주세요. 닫기. 나머지 쿠폰들은 제거해주세요. 만약에 쿠폰이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로 그렇게 구성 요소가 남아있으면은 나중에 홈페이지를 공개를 못해요. 그것 때문에 아마 오류가 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사용하지 않는 구성 요소들은 아예 그 상태에서 없애주시는 게 나아요. 나중에 없애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먼저 하시다 보면 나중에 어디다가 무엇을 없애야 되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 그냥 아싸리 없애고 싶으신 것들은 빨리빨리 구성수를 없애주시는 게 일단은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쿠폰까지 만들어 보았고 그 옆에 SNS로 가볼까요? 자, SNS에서는 SNS를 연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블로그를 연결할 거면 네이버 블로그 연결하기를 누르면 네이버 블로그가 연결이 되고요. 그 옆에 보면 내 블로그에 모두 명함 달기 있죠. 요거는 눌러보면은 이거를 나중에 홈페이지가 공개가 됐을 때 요거를 모두 명함을 달 수 있게 위젯 링크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위젯을 달아주시는 게 가능한 거예요. 자, 블로그 연결하기가 일단 제일 간단하실 거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연결하실 분은요, 눌러서 일단 인증 한번 거치시면 연결이 되세요. 저는 이전에 인증을 해놨기 때문에 연결이 바로 되는 거고 연결 끊기 하면 마찬가지로 연결이 끊어집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바로 네이버니까 바로 연동이 되고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한 번에 한해서 일단 인증 절차를 거치게 돼요. 자, 그럼 SNS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 연결을 한다 치면은 어찌됐건 간에 어떤 카테고리 하나만 연결하겠다가 아니라 모든 게시글이 다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조금 신경 써주시고, 그렇다면 차라리 나의 블로그 요거 연결하는 것보다는 인스타그램을 특정 그 계정으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연결하시는 게 훨씬 더 보기는 이쁠 거예요. 참고해서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게시글로 갈게요. 자, 방문 후기를 남길 수가 있어요. 사람들 누구나 쓰게끔 할 수도 있고 관리자만 쓰게끔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 답글이나 댓글 또는 비밀글로 기본적으로 설정하겠다라든지 그런 것도 가능하시고요. 게시글을 적은 것을 목록으로 보이게 하거나 카드로 보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입력 시 내용을 입력해 주십시오 라고 노출이 되게 돼 있는데, 만약에 그거 말고 내가 다르게 노출하고 싶으면 안내문구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새글 답글 알림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누군가가 게시글을 적게 되면은 내가 톡톡으로 알림을 받겠다 또는 문자로 알림을 받겠다 또는 이메일로 알림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방문 후기 같은 경우는요, 누구나를 해주면은 우리가 되게 좋은 의도로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또는 먼 바다 뭐 그런 것들이 여기다가 또 남겨놓으면은 우리가 그 관리하기가 되게 귀찮아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잘 관리하실 분은 일단 누구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면 공지 게시판 정도로만 활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방문 후기와 이름을 고쳐서 만드시면 되고, 네, 일단 그렇게 일단 보면 되고, 일단 얘는 그냥 둘게요. 그래서 나중에 설정은 그렇게 맞추시라는 거고요. 예약 문의 볼까요? 우리가 예약을 받을 수도 있어요. 뭐 펜션을 운영하시는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고, 아니면 카페 같은 경우도 스터디룸 예약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예약 문의를 이렇게 모두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동의 요걸 눌러보면 사용할지 미사용할지 나오고, 여기 밑에 보면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작성 예시 있죠. 요거를 그냥 드래그 해가지고 오른쪽 복사, 여기다가 오른쪽 붙여넣기를 하도록 할게요. 붙여넣기 없네. 컨트롤 V 할게요. 고칠 부분들은 고쳐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복사하기 붙여넣기 해서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에 맞게 이 글은 수정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자, 문의 신청 설정이라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의글을 등록했을 때 안내문이 자동적으로 적혀져 있어요.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원래 기본 문구인데 내가 다시 만들겠다. 그럼 직접 입력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예약이 걸려졌으면 예를 들어 내가 예약을 10건만 받겠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선착순 글 마감을 시켜버려도 돼요. 그럼 마감이 됐다라고 마감 안내 글이 뜨는 거예요. 안 쓰면은 예약을 계속 받는 거죠. 그쵸? 자, 새글 답글 알림 받기 있고요. 단체 예약 가능합니다. 요 글자를 한번 눌러보면 이 글자 안내를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연락처. 연락처는 숫자만 입력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약을 받으면 연락처가 있어야 연락이 되죠. 그럼 필수로 설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쵸? 자, 이메일. 필수로 해놓을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얘는 그냥 두시면 될 거고. 날짜, 시간. 이거 있어야죠. 그쵸? 그럼 날짜도 필수로 설정. 시간도 받을 거면 시간 사용, 시간 안 받을 거면 시간 미사용으로 하시면 되세요. 몇 명인가요? 인원수 필수인가요? 아닌가요? 마음대로 하세요. 일단 필수로 저는 잡아놓아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추가 요청사항. 이거는 굳이 필수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숫자형과 단문형, 장문형이 있는데 숫자형 같은 경우는 숫자만 입력하는 거고요. 단문형은 짧은 글자를 입력할 수 있어요. 보통 한 12글자 정도 좀 짧게. 장문형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올릴 수도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경우에 따라 마땅한 걸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단문형이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네요. 자, 선호 장소를 이렇게 고를 수도 있어요. 이 선호 장소를 내가 필수로 할 거면 필수로, 그리고 목록 선택을 하거나 단일 선택을 하거나 중복 선택도 가능하게 되어 있죠. 1단 노출과 2단 노출이 있는데 1단 노출은 이렇게 세로로 쭉 적히는 거라면 2단 노출은 이렇게 양쪽으로 적히는 게 2단 노출이에요. 그래서 글 정도에 따라서 1단으로 둘지 2단으로 둘지는 설정하시면 되겠고 항목 추가도 가능해요. 그래서 1, 2, 3, 4 번호를 더 많이 달아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우리 따로 안 바꿀게요. 바꾸실 분은 바꿔보셔도 됩니다. 자, 메뉴 선택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음식점이다 그러면 메뉴들을 선택해서 예약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게 가능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고, 중복 선택형은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중복 선택형인 거고요. 단일 선택형은 그 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는 거. 목록 선택형이 이게 이제 목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선택형이 길어지면, 선택지가 길어지면 우리가 휠을 너무 많이 굴려야 되잖아요. 화면을 너무 많이 넘겨야 되니까 화면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콤보 상자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목록 선택형이에요. 그러면 여길 누르면 요 안에 하위 요 선택지들이 쭉 나와서 고를 수 있게 해주는 게 목록 선택형이 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죠? 네, 요 옆에 눌러보시면 연락처를 더 뭐 받는다든지 뭐 메일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 다 들어있으니까 참고삼아 보시면 되겠고요. 예약문의 이 정도만 볼게요. 자, 게시판 가볼까요? 자, 이 게시판은 내가 공지사항을 적을 거다. 그럼 관리자만으로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댓글 받을지 말지, 게시글은 어떻게 보이게 할지, 그리고 글쓰기 안내 문구인데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자, 오시는 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시는 길에서는 매장 영업정보를 입력을 하시는 건데요. 입력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어디요? 자, 오시는 길에는 두 가지인데요. 일단 보시면은 네이버 지도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라면 여기다가 네이버 지도의 URL을 집어넣어서 입력을 해도 돼요. 근데 네이버 지도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지도에서 위치 선택해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지도에서 위치 선택으로 넣을게요. 자, 여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위치를 고를 수 있고 여기다가 위치 적으시면 돼요. 그냥 본인 뭐 댁 주소를 적어도 되고 아니면 좀 애매하다 그러면 저희 학원 주소로 그냥 하셔도 돼요. 한일컴퓨터원 치면 나오겠죠, 뭐 그죠? 예, 연결하고 싶으신 주소로 연결하세요. 하고 지도 등록하면 이렇게 지도가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예, 오시는 길 안내를 추가할 수 있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는 제가 이렇게 적어 볼게요. 대원여고 건너편 큰 길가
세븐일레븐, 편의점 4층 뭐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죠. 알아보기 쉽게끔 더 적어주면 되고, 주차 정보 네? 아니 뒤에 주차할 곳 있는데 아, 4대 있잖아요. 그렇게 적어야지. 주차 장소 협소 4대 가능. 네,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죠. 최대로는 앞에까지 되면은 6대까지는 우겨서 되는데 실제 힘들죠. 한 4대 정도 가능하다 보면 될 것 같고, 자, 제공 서비스. 네, 여기서 예약 받으실 거면 예약, 포장하실 거면 포장, 주차된다, 주차 고르고요. 발렛 안 해줘요 저희, 그죠? 무선 인터넷, 애완동물 등반. 오시는 분도 있긴 한데 동반하는 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자, 전화번호 사용할 거다. 그럼 전화번호 적으시면 되겠고, 사용 안 할 거면 체크를 풀면 됩니다. 자, 이용시간 입력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평일에는 24시간 안 하니까 시간 입력할 건데 10시가 어디 갔냐, 10시부터 21시 30분 네, 이때까지 하고 있고, 또 내가 추가할 거면 이용시간 추가하시면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토요일날 지금 현재 시간은 10시부터 3시까지 하고 있으니까 10시부터 3시 이렇게 넣어 놓으면 되겠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끔 이제 공강인 날들도 꽤 있기 때문에 설명을 추가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토요일 방문식 전화 바람 뭐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되겠죠. 자, 사업자 정보, 네, 사업자 쭉 적어주시면 되겠지만 저는 일단 사용을 안 할게요. 자, 입금 계좌 쓰실 분은 쓰시면 되겠지만 사용 안 할게요. 자, 이렇게 설정하셨다면은 여기 이게 다 반영이 돼요. 이렇게 이용시간 오시는 길 다 적혔죠? 아까 이용 안내 여기 체크했던 거 여기 체크 다 되어진 거 보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임시 저장해서 또 마찬가지로 네, 저장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보면 페이지 추가 있는데요. 여기 페이지 추가에서는 내가 더 추가하고 싶은 페이지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스토어팜하고도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하고도 연결하겠다 하시면은 스토어를 더 연결해 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일정을 여기서 보이게끔 해서 레슨을 받겠다라고 하면은 스케줄 캘린더를 넣어서 일정을 추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일단 생략할게요. 페이지 추가는 지금 안 할 겁니다. 추가하려면 여기 눌러서 추가가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상단으로 보시면요. 이 발을 쭉 당겨서 홈 버튼으로 다시 가볼까요? 자, 홈에 왔는데 우리가 버튼을 전화 버튼만 꺼내놨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버튼이라는 거 아까 넘어간 거 있었죠. 요거 설정하고 푸터 설정하고 반영할게요. 자, 스토어는 지금 없으니까 넘어가고 N 예약은 네이버 예약을 말하는 건데 네이버 예약도 지금은 걸으려면은 네이버 예약을 연결해서 쓰셔야 되는 거라 요것도 해제할게요. 자, 오시는 길 연동을 할 수가 있나요? 아직 우리가 노출로 변경을 해놓는다면 오시는 길이 나올 거고, 여기 지금 공유도 체크하면 여기 버튼이 공유가 생기죠. 만약에 내가 쿠폰을 발행을 하는 거를 빨리 사람들이 눌러서 들어갈 수도 있게 버튼으로 만들겠다 하면요, 요 옆에 보시면 플러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버튼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버튼을 추가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옆에 플러스를 눌러주면은 버튼의 아이콘을 고를 수가 있는데요. 쿠폰 모양과 비슷한 걸로 하나 골라놓고 버튼명은 저는 쿠폰이라고 적을게요. 자, 그 다음 옆에는요, 페이지로 이동되게 하거나 전화, 문자, 이메일, 외부 링크 맨 위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뭐 본사 어떤 사이트로 연결하겠다. 그럼 외부 링크로 연결해 두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페이지 중에 이동을 할 거니까 페이지 이동, 그 옆에서는 쿠폰 메뉴로 골라주시면은 요거 누르면 이제 쿠폰을 바로 쓸 수 있게 그렇게 연동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거의 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홈페이지 하단 정보 공유하기 있습니다. 요거까지만 하고 반영해 볼 거거든요. 자, 홈페이지 하단 정보 공유하기.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는 푸터 정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검색에 반영이 되려면 하단에 어떤 이런 사용자 정보들이 들어있어야 반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푸터 정보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명, 대표자 성명만 본인 이름으로 좀 적어주세요. 이거는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사업자 번호 뭐 쓰실 거 쓰시고 비워두셔도 돼요. 나중엔 채워두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공유하기 있는데 문구 입력 부분에 예를 든 내용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구를 적어주셔도 되고 문구 안 적으실 거면 비워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 한번 누르세요. 홈페이지 하단 정보가 저장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여기 녹색 버튼 홈페이지 반영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홈페이지 비공개 상태입니다. 공개하시겠어요? 라고 뜨죠? 확인 하면은 반영이 완료가 될 거예요. 반영이 완료되셨으면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여기 밑에다가 본인 그 핸드폰 번호 적어 보시겠어요? 그래서 문자 전송하면은 본인한테 아마 홈페이지 주소가 전송될 거예요. 핸드폰 확인해 보세요. 지금 만드신 홈페이지 따끈따끈한 거 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확인이 문자 왔죠? 네, 방금 만들었잖아요. 자, 예쁘게 잘 나오나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예요. 물론 지금 빨리빨리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본인 업체에 대해서 조금 더 잘 꾸며주시면 더 이쁘게 뜨겠죠. 쿠폰도 한번 사용하기 눌러도 보시고요. 네, 잘 사용이 되는 것도 확인되실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SNS 연결된 것도 보일 거고 방문 후기는 우리가 아무나 적을 수 있게 해놨다 보니까 바로 눌러서 작성을 할 수도 있게 돼 있는 것도 보일 거예요. 예약 문의 같은 경우는 본인으로 로그인했기 때문에 관리자 로그인 상태라서 안 뜨는 거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 예약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떠요. 궁금하시면 로그아웃을 해서 보시면은 예약 문의가 이렇게 뭔가 예약을 받을 수 있는 문의판으로 보일 거예요. 게시판 오시는 길까지 쭉 한번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이 모두 주소는요 이따가 저희 단톡방에 한 번씩만 좀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책을 조금 같이 볼게요. 이제 조금 오늘은 시간이 더 오버됐네요, 생각보단. 자, 일단은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 홈페이지 관리라고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요거 누르기 전에 잠깐만 네이버 검색 노출만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네이버 주소를 쳐야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는 만약에 실제 노출을 하실 거면은 네이버 검색 노출을 하셔야 진행이 되고요.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 보통 하루 정도 그렇게 걸려서 검수를 통해서 네이버 검색에 노출이 되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홈페이지 관리 부분에서 좀 보실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 창인데요. 일단은 홈페이지 이름을 바꾸고 싶거나 아니면 여기 사진을 바꾸고 싶으실 때 편집이 가능하시고요. 홈페이지 주소 바로 이렇게 보일 거예요. 옆에 보면 QR코드 보이시죠?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QR코드를 다운받아서 명함이라든지 다른 데다가 활용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공동 편집하기가 있죠. 그래서 편집권을 공유할 네이버 아이디를 검색해서 공동 편집으로 설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홈페이지를 못 만드는 친구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선물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홈페이지를 못 만드는 친구다 보니까 편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편집하겠다, 편집권 남기고 선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동 편집을 해서 내가 홈페이지를 받게 된 경우는 일단 그것까지 해서 체크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홈페이지는 3개 이상 일단 만드실 수도 있으실 거고요. 홍보물 사용이라고 있을 거예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명함이나 서명, 미니 간판, 라벨 등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 명하고 주소, 전화번호를 쭉 적어보면요. 밑에 이렇게 블로그, 이메일, 명함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옆에 블로그 위젯을 가면은 이렇게 위젯으로 예쁘게 만들어 주기도 하니까 참고해 두시고요. 위젯으로 만들게 설정하신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텍스트 복사를 하시면요. 이게 URL이 복사가 돼요. 일단 제가 바로 위젯을 만들진 않을 거니까 붙여서 보여드리면 대략은 이런 위젯이 만들어져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우리 위젯 링크 만드는 거 있었죠? 거기다가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은 이 블로그 위젯 쉽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자, 미니 간판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A4 용지에 출력해서 쓰실 수 있게 미니 간판이 제작이 돼요. 소개 안내 적어가지고 이렇게 이용해 주실 수도 있고요. 인쇄하기 하면 진짜 인쇄됩니다. 라벨을 이렇게 뽑으실 수도 있어요. 얘는 A4 용지 2×7짜리 라벨 스티커지를 사용해서 뽑게 되면은 이렇게 라벨을 출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카페를 처음 창업을 했을 때 왜 수제 쿠키 같은 거 조그만하게 기념품 줄 수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붙여가지고 홍보하는 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홍보물 사용 말씀드렸고 옆에 방문자 통계의 경우는요. 네이버 애널리틱스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통계를 알아볼 수 있는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방문자가 몇 명이나 됐었고 페이지 뷰는 어떻게 들어가고 일별 방문 분포라든지 유입 검색어 등을 우리가 통계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월간 리포트는 월마다 이제 발행이 돼요. 지금은 눌러도 안 뜰 건데요. 이게 월마다 이메일로 발행이 돼서 옵니다. 그래서 월간에 어떤 소득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죠. 게시판 알림 설정 받기 설정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방문 후기에 글 남겨져 있는 걸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관리를 한다든지 엑셀로 다운받는 것도 가능하세요. 자, 옆에 여기 네이버 검색에 노출하겠다 노출을 눌러주시면은 노출할 때 일단 필수 입력사항 보일 거고요. 네이버 검색에 노출하겠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은 검색 노출로 설정 시 다음날 검색에 뜬다라는 거예요. 해서 네이버 검색창에 홈페이지명 뒤에 골뱅이 붙여주시면은 네이버 검색 노출되는 거 확인도 가능하실 거고요. 이미지 검색 노출도 가능할 수 있고 그때 이제 사람들이 쳐서 들어갈 태그 키워드도 입력이 가능한데 예전엔 4개였지만 5개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1개 더 늘은 상태예요. 자, 여기는 이제 네이버 지도 연결도 가능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전화 톡톡으로 가셔서 보시면은 전화도 연결하거나 톡톡도 연결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은 설명을 드렸고요. 나중에 이게 3개까지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없애고 싶으실 때는 나중에 삭제도 가능하세요. 얘를 켜놔가지고 지금 안 보였죠? 여기 보면 홈페이지 삭제에 있어서 삭제도 가능한데 우리는 일단은 한동안 유지를 해 놓을 거거든요. 네. 어차피 3개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하나는 그냥 테스트용으로 만들어 두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네이버에다가 연결을 안 해놨으니까,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보았고요. 그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책에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 필수정보 입력이라는 부분 172페이지에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내용들 적혀져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아마 쉽게 볼 수가 있으실 거고요. 17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아까 전에 홈페이지 관리는 다음날 이제 반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분들이 쭉 나와 있는데 어차피 제가 이미 방금 전에 다 설명을 드린 내용이라서 특별하게 어려운 사항은 없을 거예요. 쭉 넘겨서 181페이지 보세요. 공동 편집은 최대 5인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정도만 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유를 하실 때는 홈페이지 하단에 공유 버튼이 있어요. 그렇게 공유를 해주시면 블로그나 카페, 카톡을 통해서 공유할 수도 있고 URL 복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네이버 모두라는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셨는데요. 안 어렵죠? 네. 이미지랑 자료, 정보만 좀 제공이 된다면 충분히
예쁜 홈페이지를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